오늘 영양기술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 트렌드 이런 것들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처음에 자소서를 적으려고 하면 막상 적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막상 적으려고 하면 또 적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그런 일은 왜 발생을 하는가,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순차적으로 써 내려가야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글의 내용을 무조건 휘황찬란하게 잘 쓴다고 해가지고 자소서는 절대 좋은 자소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차별화된 어떤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메모할 거는 일단은 좀 메모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가 오면 그거 참고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보조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시간에는 기본적인 어떤 입사 지원서, 우리 NCS 기반으로 바뀌면서 기본적인 입사 지원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를 적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뜻밖의 발견, 운 좋게 발견하는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자소서 교육들을 몇 번씩 받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내용에서 또 새로운 어떤 발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성찰이 일어나고 새로운 또 각자의 자기 입장에서는 이노베이션, 혁신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내용들을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한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려는 입장으로 수업에 참여하시면 좀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도 보면 잉크를 쏟았어요. 그죠? 그럼 막 짜증이 나고 막 당황스럽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렇게 또 새로운 멋진 그림이 또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앞에 이쪽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어두워서. 예? 그래서 이 판서를 하는데 이쪽에 여기는 켜놔야 되는데요. 이쪽은 좀 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사이트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ncs.go.kr하고 원스펙 NCS, 이런 사이트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나중에 해당 직무를 파악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런 사이트들은 들어가서 준비를, 이제 어떤 직무들인지, 채용 공고들은 주로 언제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미리 가능한 한 다이제스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목표 공사공단들은 대부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많으면 그만큼 타겟팅이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공사공단들을 압축을 해가지고 한 두세 가지, 많아야 세 가지, 보통 한 두 가지 정도, 그 중에서도 또 자기가 정말 지원하고 싶은 곳은 한 군데, 그렇게 하고, 채용 공고들은 대부분 과거에 채용 공고가 떴던 시기들하고 비슷하게 대부분 채용 공고들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느 시기에 채용 공고들이 떴는지를 체크해두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험 준비, 방향성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이트들에 가서 과거에 좀 채용 패턴이나 직무 기술서나 이런 것들이 어떤 패턴으로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은 전부 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예요. 하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대다수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가 뜨게 되면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합쳐서 요즘에는 입사지원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력서라는 개념이 요즘에는 거의 잘 없어요. 공사공단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온라인상으로 전부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력서라는 별도의 어떤 양식을 요구하지 않고 묶어서 입사지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요즘에는요, 자기소개서도 조금 용어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역량기술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역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역량. 역량. 여러분들, 야, 이 친구는 역량이 있는 인재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능히 해낼 수
능력을 우리는 역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능히 해낼 수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이 A 직무를 맡았을 때 충분히 능히 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유사한 직종, 다른 담당 업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능히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량이 중요해진 거예요. 역량.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이 역량이라는 표현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 기업들은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한다. 다양한 업무들을 새롭게 익히고 배우고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요즘에는 원한다. 그거는 경영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업부가 언제 폐지될지도 몰라요. 갑자기 진행을 하다가 사업성이 떨어지면 그거는 폐지시키고 새로운 사업들도 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도 공사공단들은 정책 수행 업무들이 달라집니다. 그럼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에서 공사공단 채용을 늘려라. 그럼 거기에 늘리게 맞게끔 인원들을 선발하고 복리후생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직무 여건들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인사팀은 프로세스가 또 달라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양한 어떤 시시각각 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멀티플레이어들을 양성을 이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또는 직무에 대한, 그리고 또는 그 조직에 대한 적합성,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담당 업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입사 지원서와 면접이 하나인데 대다수 수험생들이 그 실수하는 게 그 채용 공고가 뜨면 자기소개서를 급작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좋은 글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글을 가지고 왔을 때 그냥 오면 한 50점, 60점 정도의 글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수업들을 좀 듣고 정리가 되고 좀 미리 어느 정도 내용들이, 스토리가 준비가 돼 있으면 실제로 자기소개서는 한번 완세트로 준비가 다 되면요, 그 스토리의 내용들이 다른 입사 지원할 때도 솔직히 조금만 바꾸면은 기본적으로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50점, 60점 정도의 자소서를 가지고 오면 아무리 펌프질을 한다 하더라도 7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초에 요 단계를 뛰어넘어서 70점짜리 자소서를 가지고 왔다. 그럼 90점까지가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한 단계 조금 더 올려놓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한 단계 조금. 그렇게 해서 애초에 좋은 자소서를 가지고 오게 되면 좋은 자소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좋은 자소서를 가지고 오면 아무리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안 좋은 자소서는 그 문장이나 문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래쪽을 건들면 위쪽이 틀어져 버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손을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는데, 좋은 자소서들은요, 단문으로, 간결체로 단문으로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밑에 내용을 살짝 수정한다 하더라도 위에 틀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흐름이 안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다듬기도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패러다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은 가치를 측정하고자 해요. 기업은. 여러분들은 이제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이 가치는 여러분들의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근데 그것이 우리 회사의 직무랑 맞냐? 매칭이 되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매칭이 되는지. 자,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 공사공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죠.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은. 그럼 이걸 끄집어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끄집어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행동이에요. 행동. 이 가치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행동으로 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행동. 행동.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가치관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외향적이고 아주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마인드로 한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고객팀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가치들이에요. 추출하는 거. 대인관계 중심성, 타인에 대한 배려심, 또는 적극적이다.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몸에 체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게 가치로서 발현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행동으로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기업들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측정을 하려고 한다. 그럼 또 하나 가지겠죠.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치관은 뭐로부터 형성될까요? 경험으로부터 형성됩니다. 경험. 여러분들의 과거의 경험이 그 가치관을 형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형성시키고 그 가치관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행동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과 행인데,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여기는 행동에서는요 일종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태도. 그래서 면접에서는 태도가 70점 정도가 됩니다. 실제 답변의 내용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입사원인데 대답하는데 별로 막 힘이 없고 막 되게 막 어눌하고 이러면은 매가리가 없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면접이요 되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냐, 껍데기는 다 그렇습니다. 질문 내용들도 전부 다 정해놨어요. 거기에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배점도 미리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선발될 때는요 느낌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느낌 있는 사람. 저 친구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잘할 것 같다. 내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내하고 생각이 비슷하면 나하고 잘 맞춰서 일을 더 잘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을 실질적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면접이란 게 되게 막 어렵게 구조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면접에서 발생되는 오류들은 더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블라인드 면접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정농단 사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공사공단 엊그제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죠? 뉴스에 226명입니까? 하여튼 뭐 채용을 다시 번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공정성, 지금 여러분들 화두 공정성입니다. 공정성과 관련돼서 요즘에 많이 물어봅니다. 대기업하고 공사공단들 공정성. 애초에 자소서에서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공정성을 어떻게 보는가, 불공정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 불법적인 지시 구분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가치가 형성되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소서예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경험들을 기술로 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그 경험들은 전부 과거, 현재, 미래. 전부 과거의 내용들 아니에요. 그 과거로부터 현재의 생각이 전부 다 세팅이 다 돼 있을 것이다. 그러면 행동, 언행은 어디서 측정하냐? 이 면접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차로 체킹을 하면 가치가 추출이 되겠죠. 그 가치가 우리 회사 직무하고 이 친구가 잘 맞냐? 요거를 보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하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자소서가 되고 나중에 요게 면접이 가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관성이.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경험을 물어보더라도 당신 앞으로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를 알 수 있죠.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과거의 경험을 비춰보면 당신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일관적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일관적으로. 그래서 자소서 따로 면접 따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는 절대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전하고는. 특히 공사공단은 절대 선발해서는 안 될 사람들도 가려낸다 이 말이에요. 조직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람들, 절대 선발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은 주로 이제 인성검사에서 거의 다 걸러냅니다. 인성검사는 선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거, 그러니까 탈락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좀 우리 회사하고는 인성적으로 좀 안 맞는 사람들. 자, 예를 들어서 반사회성이 강하다. 이걸 어떻게 해요? 조직에서는 반사회성은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 또는 분노나 우울이 너무 강하다. 우울이 좀 있다. 또는 남성 경우에는 분노가 너무 강하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뽑겠어요?
그 인성이란 거는요, 제거용입니다. 적성은요, 가능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이거 이상이 되면 최소한, 여러분들 NCS 이제 직업기초능력 시험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몇 배수 안에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역량, 한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 정도로 시험을 쳐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배수 안에 들 수 있는 능력이라면 충분히 우리 회사에서 능력상, 직무상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근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성장 가능하냐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게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러면 조직에 들어와서 성장이 별로 안 되겠죠. 회사에 들어와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 나야 회사도 성장할 거 아니에요. 기업도 성장할 것이고 공사공단도 자기네들도 조직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기 이제 경험을 통해서 가치가 형성이 되고 그 가치가 행동으로 연결이 됐다가 그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매칭이 잘 된다면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회사의 직무하고 매칭이 잘 된다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 친구가 입사하게 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과 지향적입니다. 성과 지향적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는 선발을 하려고 해죠.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선발을 한다. 선발을 한다. 이런 사람은. 이거는요. 머릿속에서 절대 요 세 가지 트라이앵글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는 주로 행동 중심으로 적는다. 상황 중심으로 적는다. 행동 중심으로 적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메시지들이지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들만 쭉 나열을 해요. 그 꽝입니다. 최악의 자소서예요. 객관적인 사실들만 기술하는 거. 예전에 제가 이랬고요. 제가 이랬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적는 자소서는 꽝입니다. 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드러나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의견이 달라서 그냥 저 친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준비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럼 그게 최악이죠. 그죠? 그 친구는 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요. 내용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입사 지원서는. 내용을 보면요. 키워드들이 흐름을 봅니다. 흐름. 그래서 자소서 보는 데는 시간이 그래 오래 안 걸려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20-30초면은 두세 장은 그냥 끝납니다. 그냥 자동으로. 여러분들 적는 정도가 보통 많아야 한 2장 전후예요. 굳이 예를 들어서 1000자씩 적어라.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냥 이 친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틀어보려고 한번 많이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한 600자 전후입니다. 한 단락의 한 주제에 600자. 더 작게 적으라는 데도 있어요. 한 400자. 압축해서 적어라. 쓸데없는 말도 좀 빼라. 이런 뜻. 그래서 요게 전부 다 이제 기본 흐름이다.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 우리 역량과 관련돼서는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적을 때 되게 황당한 적들도 많아요. 저쪽에 이제 경찰 공무원이나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보면요. 지원 동기가 보면 초등학교 때 내가 길을 잃었는데 경찰관 아저씨가 나를 선도를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경찰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로 봐요. 그 정도는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초, 중, 고등학교에 선도부도 하고 고등학교 나와서 진학도 경찰행정학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친구들은 그게 진짜예요. 그 말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대학 전공이나 이런 거 보면 화학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경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럼 이거 거짓말이죠. 안 그래요? 급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역량 중에 성과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역량은 최근일 때 가장 강력합니다. 그게 뭐냐? 최근 3년 A 등급이에요. 최근 3년이. 최근 3년 이내의 경험이 A 등급이고 그 다음에 A0, A 플러스는 3년 이내, A0는 5년 이내.
그 이상 지난 것들은요, 기억도 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의 행동에, 지금 현재의 행동에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요, 대놓고 최근 3년 이내의 경험만 기술할 것,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성과와 관련돼서 직결되는 것은 최근일수록 더 강력하다. 이 사실 알아두셔야 돼요. 3년, 그나마 늘려도 5년. 5년 이전의 내용들은 별로 간접적인 경우 빼고는요,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한 3년 이내의 경험이나 5년 이내의 경험을 찾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앞만 보고 살아왔거든요. 앞만 보고. 말 있잖아요. 그죠? 말 달릴 때 여기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들의 뒤를 돌아보게 하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살아왔고,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의 현재고요. 여러분들의 현재가 여러분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통해서 보려고 한다.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 민족의 미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근일수록 역량은 더 강하다. 이런 메시지들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경험적인 부분들, 가치나 이런 것들을 발현하는 과정은요, 주로 이 KSA예요. KSA.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들, 이런 또 적성이나 이런 능력들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KSA가 어디에 접목이 돼야 되냐? 자소서의 내용에 행동을 나타낼 때, 나는 여기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를 얘기를 할 때, 그 근거가 KS 중에 하나를 땡겨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과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저 친구가 되게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데 저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그 친구의 논리가 있다, 그죠? 그 친구도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나와의 견해가 달라서 실험을 통해서 그 능고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런 것도 하나의 서로 간의 타협 과정이거든요. 이런 멘트들을 중간중간에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행동들. 지금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각자 실험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상대방이 받아들여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훨씬 더 상생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KSA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뿌리가 지식에 있는지, 당신은 이런 행동을 했다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다, 나는 이런 쪽에 좀 능력이나 스킬 이런 것들을 배양해 왔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결정을 했다. 또는 태도, 원래 나는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거기서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나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즐기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정면 돌파하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도 어떤 자신의 태도 이런 것에서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요 글자는 KSA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고민을 해봤는데요, 경험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 왜 안 떠오를까요? 경험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유. 여러분들 인간은 다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다 경험 아니에요? 근데 경험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거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실제 우리 세상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경험이 떠오르지 않느냐? 선생님, 저는 이 글을 적는데 경험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너무 좋은 경험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너무 좋은 경험. 실제 우리 일상에서요, 과거에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격한 친구 중에 그 친구의 자소서는 읽어보면요, 진짜 일상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요, 되게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것들. 어머니랑 시장통에 갔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물건 깎는 과정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물건이 훨씬 더 잘 쉽게 깎인다는 거, 오히려
그 아주머니에게 더 친절하게 부탁을 하고 더 친절하게 대하니까 오히려 물건을 깎기가 훨씬 더 쉬웠다는 뭐 가르침을 배웠다.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있는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데, 컨셉들을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경험만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독특한 그런 경험들만 찾으려고 하니까 경험이 없죠. 안 나오죠.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뇌는요 되게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뇌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있다고 볼게요. 여기에 자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독특한 성격을 가진, 또는 독특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즉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가진 존재라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를 봅니다.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진화를 해왔는데, 여기 밑에 이제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근데 얘를 뒷받침해주는 신체적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쪼그라져 있는 거, 요게 많이 쪼그라져 있어야 머리가 좋은 겁니다. 주름이 많이 잡혀 있어야 돼요. 주름이 덜 잡힌 사람들 술 너무 많이 마시고 이러면 주름이 덜 잡힙니다. 그럼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름을 많이 잡힌다는 것은 그만큼 뇌를 활용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뇌는 쓰면 쓸수록 머리가 좋아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 막 NCS 시험 치기 직전이요 머리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거기에서 조금만 연습하면 또 멘사도 시험 테스트도 한번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는요 뇌거든요. 뇌는요 신체입니다. 신체. 요 뇌에다가 여러분들의 정신이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뇌가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하는지를 몰라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맞는 정확한 경험을 내가 적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 뇌가 정보를 이제 시냅스들을 통해서 정보를 쫙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아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뇌가 이 신체적 조건이 일을 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너무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죠. 그죠? 그러면 뇌는 어떤 작용을 하냐, 거기에서 스톱을 합니다. 일을 안 해요. 스톱을 해서 수행을 안 합니다. 어떤 수행을 하냐, 나는 이 문제를 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NCS 시험을 볼 때 대충 요거는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나는 안다라고 자아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뇌가 그 정보, 지식, KSA를 뇌가 바로 정보를 찾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뇌는 더 이상 정보를 찾지 않습니다. 스톱을 한다 이 말이에요. 면접에서도요 갑자기 질문했는데 억수로 되게 단순하고 쉬운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저 뭐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뇌는 정보를 찾지 않아요. 스톱합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은요 뇌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게 돼 있어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70% 이상이 머리에서 다 소진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을 딱 세워놓고요 적외선 카메라로 딱 찍어보면 머리 쪽에서 열만 벌게요. 빨개요 그냥. 그 다음 심장 좀 뛰고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의 밥 먹은 에너지의 70%가 머리에서 소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머리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뇌는 그걸 알아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수록 자기가 피곤하다는 걸. 그래서 얘는 어지간하면 에너지를 안 쓰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지적 구두쇠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뇌를 착각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시킬 필요가 있냐, 자기소개서를 찾을 때요 굳이 뭐 거창하고 대단한 스토리들을 굳이 찾을 필요 없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내가 깨달았던 경험들을 생각해내면 된다 라고 접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자꾸 접근을 하면 뇌는요 과거의 정보들을 자꾸 찾기 시작합니다. 뇌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NCS를 가더라도 자기 체면을 자꾸 걸어야 돼요. 나는 다 아는 문제다. 다 아는 문제인데 단지 그 시험장에서 긴장을 해서 그 답이 잘 안 보일 뿐이다.
요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뇌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근데 이건 모르는 문제다. 이렇게 내뱉는 순간,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독백을 하는 순간 뇌는 모든 정보를 스톱을 시킵니다.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해요. 아주 뇌는 약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곧 뇌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뇌는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뇌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영화 뭐 그런 거, 그 뭐죠? 그 무의식 사람 집어넣고 하는 거 영화 인트스인데, 흑인 나오는 거. 그 있었잖아요. 그 흑인. 겟아웃. 그게요, 뇌는 놔두고요, 얘를 딱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사람의 자아를 여기에 딱 집어넣고 딱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뇌하고 얘는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자아하고는 분리된 존재예요. 무의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체면이라고 이야기하냐. 체면. 자기 체면. 자기 체면이 정말 중요해요. 영업사원들 보면 아침에 막 일어나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막 이런, 막 암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기 암시. 그게 뇌를 착각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꾸 생각해서 암시를 주게 되면 내가요, 진짜 할 수 있는갑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정보를 활용하고.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가더라도 뭐를 해야 되냐? 몰입을 해야 된다. 몰입을. 뇌를 착각시키는 이유는 몰입하기 위해서예요. 뇌를 착각시키는 이유가 몰입하기 위해서예요. 집중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되면요, 정보를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시험 칠 때도 몰입이 돼야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결론은요, 몰입한 경험만이 성과로 이어진다는 결과, 연구 결과. 그래서 몰입한 경험을 묻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들은 몰입한 경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몰입한 경험이 어떤 거예요? 그 몰입했던 경험이란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거나 새롭게 깨달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몰입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찰이 왔을 때, 성찰이 안 오는 것들은요, 대부분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지나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잘 되더라. 그죠? 그럼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요, 머릿속에서 잘 잊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억이 오래 가요. 그러면 그거는 행동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행동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성과로 이어진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험 중에서 열심히 몰입한 경험들을 찾아야 돼요. 뭔가 열심히 한 거, 게임을 하더라도 열심히 그 게임을 왜 하게 됐냐,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 돼요. 이유. 내가 왜 그 게임을 좋아하게 됐는가. 그 게임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저는 예전에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카트라이더 초창기 때, 저는요, 금달이에요. 금달. 그래서 명절날 365일 중에 1년에 딱 2번 명절날 조카들로부터 신적인 대접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적인 대접, 금달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막 뭐 장갑 뭐 이런 거거든. 레벨 제나에 금달이 되려면은 엄청난 돈을 끌어 부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데 그 카트라이더를 잘하게 된 이유는요, 원래 카트라이더를 좋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 카트라이더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요, 제가 20대였거든요. 이 모임이 있어요. 근데 여성 게이머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팀플이라고 같이 게임한다고 여성 게이머들하고 모여가지고 미팅도 하고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호기심. 저 모임에 나가기 위해서 게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고요.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과거에는 당구 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잠시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뭡니까? 함께 게임을 하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그 게임을 한 거예요. 이 목적이 다릅니다.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냥 내 혼자 기분 좋으려고. 그래서 저는 카트라이더를 혼자 앉아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단지 친구들하고 같이 모이면은 PC방에 간다. 그러면 거기서 카트라이더를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 그 카트라이더 쪽에 태고에 지종 김택한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도 게임을 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김태환 씨 그 아프리카 TV에서 봤다. 저를 봤다는 거죠. 그 정도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요, 아주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죠. 근데 몰입한 이야기들 중에 여기 스토리의 핵심은요, 건져낼 수 있는 가치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나 인간 중심적인 마인드가 더 가치가 큰 친구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접하고 사교를 위해서 제가 카트라이더를 게임을 했지, 제가 개인의 어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여유 시간을 그냥 시간을 썩히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전혀 최종 결론은 아, 이 사람은 인간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게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몰입한 경험들. 거기에서 몰입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깨달은 것들을 적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토리를 적을 때는 맨 마지막에 느낌이나 깨달은 점을 적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자소서가 될 수 없다.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몰입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가능한 찾아야 된다. 그것이 재현이 잘 된다. 그리고 고성과자들은요, 나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업무의 진행의 방향을 결정을 짓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 근데 나 중심으로 적는데 자기를 너무 이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안 돼요. 나 중심으로 적지만 인칭이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다 과거 시제들, 과거의 경험에 몰입한 경험에 대해서 뿌리를 많이 두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 글자들이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저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다수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글씨체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고집이 아주 세요. 그 고집이 세다. 당신의 성격의 단점은 고집이 세다. 그럼 뭐 탈락이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자기 주장이 약간 강한 편이다. 또는 신념이 좀 강한 편이다. 고집이 여러분들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죠? 그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긍정적인 단어들을 자꾸자꾸 교체를 시키는 연습들도 하셔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적는 과정에서. 그 긍정적인 사람들이 왜 그런데 중요하냐,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다 인사과에서 그냥 막 뽑는 게 아니에요. 다 인사과 직원들은 여러 가지 최신 논문들을, 자료들을 다이제스트 된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행복지수가. 근데 여러분들 이게 행복지수가요, 그냥 행복지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지수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주변 사람들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 행복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인들까지도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막 우울하고 힘들고 지친다, 그거 말라고 하노, 막 이런 식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동료들까지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식당들, 여러분들 식당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씁니다. 요 위에 개밥분식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요 위에 끄트머리에. 혹시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거기 저는 가서 먹어봤습니다. 한 끼 먹는데 먹을만해요. 간단하고 패스트푸드고. 근데 제가 나오면서 그 상호를 딱 보면서 이 집은 오래 못 간다. 자, 개밥분식 어때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종이컵으로 주는데, 종이컵은 재활용도 안 되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아주 내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혁신적인 제품이에요. 바로 버릴 수도 있고 간단하고. 근데 그거를 탁 봤는데요, 개 밥그릇 받은 느낌이에요. 이 밥그릇, 개밥분식, 유지야. 이거 하나만 주는 거예요. 반찬도 따로 없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비벼갖고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짜 개밥 먹고 나온 느낌이에요. 부정적인데요, 오래 버텼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한 2년 가까이 버티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 가니까 상호 없는 집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없는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원래는 알 수는 없어요. 그 없는이란 게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은요 대부분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건 뭐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없는이란 표현은 인간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줍니까? 상호 없는 집. 그 집은요, 그 집도 조금 버텼죠. 1년 버티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냐? 맛없는 집으로 또 사람들이 자꾸. 맛없는 집. 상호 없는 집. 거기에다가 그 주인분이 막 옆에 사람들 막 뭐라 하고 막 앞에 차대지 말라고 막 하고 하니까 또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또 네 가지 없는 집 막 이래 보니까 전부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짜트.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표현이지만 긍정적인 표현을 적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서브웨이에 가면요.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서브웨이. 그죠? 거기 가서 제 친구가 하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서브웨이를 하는데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물어보면 화장실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화장실을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길어요. 근데도 뭔가 이래 보니까 꼭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 저희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부정적인, 화장실 없는 집도 있냐 가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별도로 화장실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약간 희석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요 밑에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요, 조금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야기하면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요, 이런 단어들조차도 다 체킹을 해요. 그 여러분들 자소서에 부정적인 단어가 너무 많다, 이런 것도 요즘에는 빅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소서를요, 한 4-5번씩 틉니다.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들, 부정적인 단어들의 공통점은 뭔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정서들을 체킹을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다 되어 있죠. 얼마나 하기 좋아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틀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NCS는요, 과거에 이렇게 이제 이력서, 자소서, 역량 기반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쪽으로 주로 여러분들 NCS의 능력과 관련된 내용들, 요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NCS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력과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을 매칭을 시키는 역량기술서, 이게 자소서가 됩니다. 그죠? 공공기관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정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업종이나 특징, 나랑 잘 맞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들어갔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문제 생기면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공사공단은. 그럼 또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얼마나 아까워요. 좋은 회사 열심히 준비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나랑 맞는 기업 문화가 나랑 좀 생각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뉴스에서 찾든지 어떻게 찾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업종을 정해야죠. 여러분들 처음에 무조건 이거 고액 연봉이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말이 뭐냐? 연봉은 최고, 하는 일은 제일 편하고. 그게 1등 아니에요. 1등.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공사공단도 스트레스 많아요. 업무량이 많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돈은 많이 주고 일은 제일 편하고.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곳은 없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없어요. 저는 신입사원 때 3년 동안 10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거짓말이죠. 몇 번은 있어요. 회식 이런 거, 신입사원 환영회 이런 건 6시에 밥 먹으러 가기 때문에 가면 술만 퍼마시고 가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7시에 출근한 적도 있어요. 그 직장 문화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출근했잖아요. 그죠? 상사한테 얼굴 비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쉬는 거예요. 소파에 가서 들어누고 삐대고. 직장인들의 철칙이요, 출근은 칼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출근을 지각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지각하고 와서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거는 말 안 해요, 상사들이. 근데 지각 자체를 했잖아요.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맞는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대충 이 회사 그냥 좋다더라, 그냥 이걸 물어보면요, 아는 게 없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맞는 자소서를 적을 거 아니에요. 기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뭐 갑자기 뭐 철도청.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집 근처에 기찻길이 지나가는데 참 그 기찻길 볼 때마다 어린 시절에 동심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는 기차를 참 좋아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죠. 기차는 전부 혐오시설인데 지나가면 다 시끄럽고 막 전부 난리치고 길 딴 쪽으로 내라고 난리치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그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라.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어떤 게 요즘에 이슈고 어떤 기업의 어떤 방향, 이 기업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떻고 이 회사가 기업 문화가 어떻고 이 회사에서 복리후생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랑 잘 맞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가야 오래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갖고 합격해갖고 1, 2년 하고 그만두는 공사공단 직원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빨리 그만두니까. 근데 여러분들 들어가서 대상이 됐다. 괴로울 거 아니에요. 또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데 안 맞으면.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라. 우리 원장 선생님도 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보는 거고요. 공단 많죠? 공사공단 엄청나게 많죠, 그죠? 여러분들 공사하고 공단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본질적 이거 보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건 모르잖아요. 공사공단에 지원했는데 혹시 누구 시험 공사공단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본인은 공사 준비하는 공사 준비생 아니에요. 근데 공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군사관학교인가요? 막 이렇게. 그거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이게 본질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은 그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덜 돼 있다는 뜻이에요. 공사는요,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수익 사업을 합니다. 핵심이. 별도의 수익 사업을 해요. 전부 다. 수익 사업을 해갖고 저거 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사가 세요. 독점 아니에요. 공사는 전부 독점입니다. 근데 그 수익 사업이 전부 독점 사업이니까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겠어요. 그래서 공사 글자가 들어가는 회사들은 대부분 고액 연봉이 많아요. 공단은요,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행정처리기관이에요. 정부의 일정 부분의 업무들을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원래 국가가 시험을 출제해야 됩니까? 국가 자격시험은. 국가가 출제해야 되죠? 근데 국가가 일일이 다 출제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법무부에서 출제하고 행자부에서 출제하고 각 부서에서 출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을 해서 우리가 국가자격시험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국가자격 사무관리를 너가 해라. 그래서 공단이란 쪽은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이에요. 전부 다. 공단이 붙으면. 그래서 공단은 이사장이라고 부르고 공사는 사장이라고 불러요. 사장님. 이런 것들조차도 모르는데 저는 어디 공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자네는 공사보다는 공단 쪽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요? 막 이래 뿐다니까요. 그럼 나가래요. 이 친구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선발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선발 안 해요.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 참고로 과거에 공사공단의 차이가 뭐냐도 과거에 면접 질문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들도 정리가 안 돼 있다. 거기에서 뭐 금융 쪽에 공사들은 이제 적절하게 또 개입을 하고 자산관리공사잖아요, 그죠? 주로 매각을 담당을 하는 거죠. 매각을 담당을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또 수수료를 떼먹고 사는 곳이 공사들이에요. 그래서 공사들은 대부분 돈이 셉니다.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쉬었다 하잖아요. 표정이라서 잠시 쉬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